자,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이어서 르꼬르비제의 빌라사부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시간이 다 돼서 수업하다가 조금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훌륭한 건축물,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건축물을 나누는 기준,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건축을 할 때 대가로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행했던 건축물, 이런 것들이 표현됐던 건축물 또는 건축가들은 정말 훌륭한 대가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해를 한번 봤어요. 그죠? 해가 보통 뭐 여러분들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보통 뭐 한 6시 아니면 7시 8시에 일어나면 해가 벌써 떠 있죠. 하늘에 떠 있고, 점심 때도 해가 떠 있고, 지금이 뭐 저녁 때 한 7시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강의 녹음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한 7시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어둑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초여름 봄의 기온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항상 해가 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혹은 학교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혹은 사무실에서 창을 통해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해를 봤을 때, 그죠? 혹은 길을 걸어 다니다가 해를 봤을 때 9시 10시에 해나 오후 2, 3시에 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해의 차이를 잘 느끼질 못해요. 잘 느끼질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봄의 해와 겨울의 해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체감을 잘 못합니다. 그죠? 근데 훌륭한 건축물들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의 해, 그죠?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의 해, 혹은 3월 달에와 5월 달의 해, 혹은 3월 달과 10월 달의 해,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해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달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나무나 풀들도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꽃이 져요. 우리는 현대를 워낙 바쁘게 살아가니까 모르는데, 자, 그러면 훌륭한 건축물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바로 천천히 움직이는 햇빛이나 이런 그림자를 내가 내 건축물 안에서 느낄 수 있으면 이게 훌륭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벽을 한번 보세요. 르꼬르비제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계 삼원소를 주로 많이 썼어요. 빛의 삼원소 혹은 색의 삼원소. 왜? 빨강, 노랑, 파랑, 녹색. 그죠? 여기도 방인데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죠? 이 방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명 하나 없어요. 이때는 뭐 전기가 되게 뭐 흔하던 시절은 아니어서 창을 요렇게, 그것도 창문에 접하게 하나 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작은 책상을 두고 책상 옆에 히터를 둡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바닥 난방이 아니니까 무조건 라지에이터 시스템이에요. 난방이. 그죠? 요 옆에 가야 따뜻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추워요. 여기 책상을 놓고 책을 보고 테이블을 놓고 이 책상 폭도 겨우 공책 하나 딱 놓을 정도, 크게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해가 떠 있거나 해가 질 때까지는 편하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책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접한 창에 한쪽 벽에 파란색을 칠합니다. 여러분들 흰색 말고 파란색을 칠함으로써 여기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안쪽까지 요 창에 의해서 들어오죠. 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림자가 요렇게 졌어요. 요까지 밝아졌어요. 자, 낮 12시가 됐을 때 내가 공부하다가 벽을 딱 보고 혹은 물을 마시고 방에 딱 들어오니까 해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밤 예를 들어 5시 해지기 전에는 더 낮고 안쪽으로 쭉 길게 들어올 수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르꼬르비제가 왜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이유는 색 하나와 접한 벽에 창문을 하나 줌으로써
우리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태양의 움직임, 태양의 흐름, 그다음 태양이 비치는 각도, 지금이 대략 몇 시다. 이 빛을 통해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한 1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내가 시계가 없더라도, 지금처럼 핸드폰이 보급되던 시절이 아니니까 시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이거 비치는 각도 보고 3시네, 12시네 점심 먹어야지, 5시네 곧 이제 아버지 회사 마치고 이제 집에 오시겠네, 곧 저녁 먹겠네, 식구들 오겠네. 이 벽의 해의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니거나 평소에 그냥 창문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햇빛의 각도와 태양의 흐름을 요 창문과 요 파란색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파란색인데도 이건 한 색깔 칠했겠죠. 근데 창문 쪽에, 광원 쪽에 가깝게 있는 거는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점점점 멀어질수록 짙은 파란색이 되어 보이고, 이게 바다 색깔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해운대나, 그죠? 여러분들 유명한 경포, 뭐 강릉 경포대나 이런 데 가시면 수심이 얕을수록 뭐요? 밝아요, 파란색이. 근데 점점 물이 깊어질수록 심해는 이렇게 그림자지는 완전 짙은 블루빛을 지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다의 색깔만 봐도 깊이가, 여기는 얕네, 여기는 깊네,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았네, 이거는 적게 받네, 알 수 있듯이 바다 색깔만 봐도 야, 저기는 깊어서 튜브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바다를 한 번, 두 번만 가봐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움직이는 해를 평소에 인지 못하다가, 그죠? 이 창과 이 색깔 하나로 시간의 흐름,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올 훌륭한 건축물들은 다 이러한 기법 혹은 이러한 장치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가구나, 훌륭하구나,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훌륭한 건축물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의 흐름을 공간 안에서, 실내 건축물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죠? 자, 유니테 따비따시옹입니다. 유니테 따비따시옹은, 이 불어라서 그래요. 되게 거창하죠. 유니테 따비따시옹, 그죠?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유나이티드, 그죠? 해비테이션. 그래서 뭐냐면 집합, 모여있는 주거. 말 그대로 제목이 집합 주거예요. 이걸 불어로 해석을 하니까 유니테 따비따시옹 되게 있어 보이죠. 그냥 영어로 해석하면 유나이티드 해비테이션, 그죠? 집합 주거 끝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세계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도시 이론 이후에 실현된 공동주택이자 세계 최초의 100년 가까이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그 이전에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시초는 위대한 거예요. 그죠? 음악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존경받죠. 한글을 제일 처음에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 존경받죠. 거북선을 최초로 만드신 이순신 장군 존경받으시죠. 뭐든지 최초면 존경받고, 왜 최초가 존경받느냐?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존경받느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빛나는 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르꼬르비제는 여러분들 도시 건축가이자 건축가예요. 여러분들 대학을 전공하실 때 보시면 지금도 건축공학과가 있고 건축학과가 있고 인테리어학과, 주거환경공학과, 그죠? 그런 게 다 인테리어 관련해요. 실내 환경, 실내 건축, 그죠? 근데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잘 보시면, 지금까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공대 중에, 이과 공대 중에
도시계획과 뭐 도시공학이 있었어요. 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들이 이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계획 도시의 어떤 이론들을 되게 많이 정립을 했는데, 르꼬르비제도 마찬가지예요. 빛나는 도시 이론이라고 약 100년 전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자, 주거, 뭐 예를 들어 관공서, 주변에 그죠, 상가, 뭐 아파트 이런 거를 쭉 모아서 이거 사이를 띄워서 여기를, 그죠? 여기를 공원을 만들자. 공원을 만들자. 이걸 쭉 띄우고 양쪽으로 차를 지나가게 하고, 이 띄워진 만큼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요 햇빛 밑으로 걸어가고, 그죠? 여기에 상가를 주고, 여기는 아파트를 주고, 공원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건너갈 때 건너가면서 공원에서 놀고 이렇게 하자. 이걸 무려 100년 전에 이런 빛나는 도시를 만들자. 물론 이 이론은 실현된 예는 없습니다. 실현된 예는 없는데 이런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실현을 못 시켰어요. 르꼬르비제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도시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무려 100년 가까이 된 이론입니다. 실현된 적 없는. 자, 우리나라에 아파트 모델 하우스 분양 사진이에요. 배치도예요. 아파트 사이에 공원을 짓고 주차장은 지하로 넣고, 딱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있나요? 그죠? 단지 이 넓은 데를 이제 지하로 넣고 중앙에 공원을 주고 똑같은 거예요. 얘 차만 밑으로 보내면, 그죠?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게 차도예요. 지면이 차도고 공중정원이에요. 빛나는 도시. 높이 한 3, 4m, 4, 5m를 띄워서 전체를 공중 브릿지로 연결했어요. 그죠? 이 육교 사이를 자동차가 지나가요. 사람들은 이 인공 데크 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건너가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공원을 즐기고, 차는 네 마음대로 다녀라 1층에서. 우리는 지상을 최대한 녹지화해서 여기를 즐기겠다. 이런 개념. 그죠? 단지 이게 조금 더 발달돼서 차는 지하로 보내고 공중을 다 1층을 다 공원으로 하겠다. 무려 100년 전에 르꼬르비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